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PSG, 파리 생제르맹의 트래블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 언론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도대체 어떻게 트래블 가능성이 생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또 품고 있는데, 과연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확률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트래블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생긴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파리 생제르맹의 캡틴인 마르키뇨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픈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7년에 그 패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어쨌건 나름 나쁘지 않던 그 활약을 보여주고 있을 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격침당했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의 이 마르키뇨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번 시즌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우리가 뭐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팬들과 팀들 사이에 어떤 유대감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가 뭐 전부 다 망했다. 아니 뭐 3대 2로 저번에 졌을 때, 1차전에 졌을 때 파리 생제르맹 떨어질 거다라고 많이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고 올라오지 않았냐. 우리는 지금 모든 대회에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완벽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팀으로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트래블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영국 언론에서는 How did that happen?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답변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It's happiness. 행복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행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 좋은 미소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운도 중요하다. 모든 성공에는 어느 정도 운의 요소가 따르기는 하죠. 따르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뭐 라모스 이런 선수들이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이제 젊은 선수들을 사들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로 이강인 선수이기도 했죠. 그리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이번 시즌 이제 지난 7월이죠.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으로 왔을 때 어쨌건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라는 엄청나게 큰 부담감 있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리 생제르맹이 4강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 킬리안 은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결승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굉장히 좋은 팀이고, 그리고 우리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6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6일 동안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데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은바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파리 생제르맹에 오랫동안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거라고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이제 떠나기 전에 이 파리 생제르맹에 작별 인사를 남기기 위한 어떤 마지막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리케 같은 경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 은바페를 두고서 undisputed leader, 그러니까 확실한 리더다. 누구도 이제 반박할 수 없는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은바페만 잘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 이제 바르콜라도 굉장히, 공격수인 바르콜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리옹에서 이제 5천만 유로로 온 선수인데 은바페의 언더스터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들어왔지만 어쨌건 이번 경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를 바꿔놓은, 이 판도를 바꿔놓은 선수가 바로 이 바르콜라 선수였는데, 여하튼 이 PSG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좋은 어떤 기회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그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 후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도르트문트, 이 네 팀이 올라온 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약한 어떤 대진표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옵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을 쭉 되돌아봤을 때 이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오른 네 팀 가장 약한 조합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일단 살펴볼 텐데,
자, 2023년 2023-24 시즌 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 확률을 일단 살펴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39%. 그리고 그 다음이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27%. 그 다음이 바이에른 뮌헨 17%.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16%. 결승에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일단은 뮌헨을 이기고 올라갈 확률이 66%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도르트문트에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하고 올라갈 확률이 이제 60%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어느 팀도 확실하게 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구성이 생각보다 좀 약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즌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약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옵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지금 옵타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2위의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파리 생제르맹 4위, 8위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이제 10위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올라올 팀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파에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스날이 떨어진 게 좀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나머지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꼭 약팀이 혹은 이제 올라오지 못할 만한 팀들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옵타 파워 랭킹에서 훨씬 낮은 월등하게 낮은 그런 팀들이 세미파이널, 이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까지 올라온 사례들은 뭐 꽤 있었습니다. 리온 같은 경우에 19-20 시즌에 파워 랭킹이 30위임에도 불구하고 준결승까지 올라왔고 뭐 아약스도 15위, 비아레알, 뭐 로마, AC 밀란 이런 팀들도 10위권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결승에 올라간 전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시즌의 챔피언스 리그가 치열하지 않다라고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뭐 맨시티도 탈락하고 그리고 아스날도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준결승까지 올라간 팀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당대 가장 이제 강한 팀들 뭐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뭐 이런 팀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강했을 때 무조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밌게도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못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좀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옵타 파워 랭킹 같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에버리지 랭킹 그러니까 이 준결승에 올라간 팀들의 어떤 수치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수치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던 시즌은 2015 시즌 그리고 랭킹으로 봤을 때 2014-15 시즌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엄청나게 치열했고 그 뒤에는 뭐 나름 비슷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평균 랭킹을 봤을 때 6위 5위에서 6위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도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챔피언스 리그가 이번 시즌 뭐 유난히 쉬워 보이는 이유는 일단 좀 강팀들이 많이 탈락했기 때문이다. 맨시티, 아스날 이런 팀들이 탈락하고 그리고 리버풀, 레버쿠젠 이런 팀들이 이제 막 유로파에 있고 이러니까 비교적 챔피언스 리그가 좀 쉬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트래블을 할 가능성은 결국 여기 달려 있겠죠. 27%. 그리고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도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만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8번 출전을 했고 선발로는 3번 나섰고 경기당 한 41분 정도를 뛰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평점 같은 경우에도 꽤 높은 편이고요. 7점 이상을 거의 항상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트래블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엄청난 대업적인데 파리 생제르맹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래도 여기까지 온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이 저력 이거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